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1589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1589일차입니다. 네, 놓아버리면 이제 다시 어제부터 이제 시작해서 돌아갔어요. 그쵸? 오늘 10페이지. 어제 수업 되게 좋더라고요. 저는 좀 늦게 출발해가지고 어제 오는 길에 듣고 그랬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차원 설명해 주시는데도 좋았는데 그 전에 투사, 투사에 대해 완전 밑에 깔려있는 그림자가 있는데 그 그림자에 대한 얘기를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서 또 하나 또 찾기도 찾았어요. 그 전화로 들으면서 오는데도 이제 그걸 이제 듣는데 찾아지는 게 있더라고요. 알긴 알고 있었는데 정리를 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찾아지더라고요. 찾아지는데 정확하게 요거 때문에 그랬구나라는 건 알았는데 그걸 이제 놓아야 되는데 아직 놓지 않는 제가 있는 빼앗길까 봐. 빼앗기지도 않는다는데 빼앗기기 싫어서 놓지 않는 아직 응징하려고 하는 막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제 또 책 읽어가면서 공부하면서 이제 참 놔야죠. 놔야죠. 오늘 놔야죠. 내일 모레가 아니라 당장 놔야 되는. 해볼게요. 10페이지예요. 밑에서 네 번째 줄 있어요. 네. 이 책을 읽고 있다는 것은 노력 기제라는 밧줄을 이미 끝까지 당겨보았음을 의미하는지도 모른다. 저는 이거 당겨봤거든요. 노력을 끝까지 안간힘을 썼는데 안 되더라는 거죠. 노력 기제를 경험을 해봤죠. 여러분들 하다 안 될 때, 그쵸? 그런 거를 경험을 하는데, 그래서 의미하는지도 모른다. 경험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원하는 곳에 닿기 위해 열심히 당겨봤자 밧줄은 점점 더 너덜너덜해질 뿐이다. 그러다 보면 의문이 드는 것은 당연하다. 더 쉽고 편한 길은 없을까? 더 쉽고 편한 길은 없을까? 이런 의문을 품어본 적이 있다면 이제 그 밧줄을 놓아보는 것은 어떨까? 우리가 더 쉽고 편한 길은 없을까? 라고 이제 계속 찾는 거죠. 근데 어, 이런 의문, 밧줄을 놓아버리는 것. 그렇죠? 그래서 노력 기제 대신 항복 기제를 써보면 어떨까? 노력을 안간힘을 쓰고 노력하는 것 대신 항복을 이제 하는 기제를 써보면 어떨까라는 거예요. 항복을 하는 거. 우리는 노력하는 게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그게 너무 익숙해져 있고, 항복하는 거는 이제 익숙하도록 이제 바꿔치기를 해줘야 돼요. 습관이 바꿔지도록 해줘야 되고, 그래서 내 경험담이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다. 나는 공부도 제법 했고, 직업적으로도 성공했으며, 자아 발전에 관심이 많아 여기저기 기웃거리기도 했다. 하지만 그 어떤 방법으로도 신체적, 정서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결국 한계에 이르렀다. 그즈음 데이비스 호킨스 박사를 알게 되고 그의 글을 읽으면서 전혀 생각지도 못한 극적인 치유를 받았다. 처음에는 미심쩍었다. 이미 영적, 철학적, 종교적인 길을 두루 답사했지만 일시적인 효과만 얻을 뿐 만족스러운 방법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호킨스 박사의 가르침을 접했을 때도 별다를 것 없겠지라고 생각했다. 그런데도 내 안의 탐구 본능이 꿈틀댔다. 과연 그런지 확인해보자. 손해날 일이야 있겠어. 곧 의식혁명을 펼쳤다. 마지막 책장을 넘기는 순간 절감했다. 지금 나는 이 책을 처음 펼칠 때의 나와 완전히 다른 사람이다. 그게 벌써 2003년의 일이다.
그로부터 많은 날이 지났지만 책을 통해 얻은 변화의 효과는 여전히 내 인생의 모든 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나는 신체적 변화와 의식의 변화를 몸소 체험했기에 호킨스 박사가 쓴 책의 진실성을 확신한다. 신체적 변화와 의식 변화가 있었다는 거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나의 경험을 들려주자면 우선 숱한 노력에도 극복하지 못한 중독을 치유했다. 애완동물, 비듬, 덩쿨, 윷나무, 곰팡이, 꽃가루 등으로 인해 알레르기에서 벗어났다. 몸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쵸? 이것도. 마음에서 시켜서, 모든 것들이 마음에서 시켜서 가능한다죠. 그쵸? 마음에 벌써 이미 무의식에 깔려있는 것들이 저변에 막 있는 거야. 이제 한 10일차 정도 되니까 혈당이 어느 정도 길게 정상치로 내려갔더라고요. 어제 세이크 2번 먹고, 낮에 수육해 주신 거, 그래도 그나마 수육이랑 김치랑만 먹고, 아, 계란도 먹었구나. 그런 2번 세이크 먹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걸 한 번 해서는 안 되고, 계속 이제 더 습관이 돼서 몸이 만들어져야 돼요. 너무 과당으로 단 거를 엄청 섭취를 많이 해서, 야, 그래서 애들 단 과일도 안 사다 줘야 되겠다. 맛없는 과일 사다 줘야 되겠다. 싼 거, 섬유질만 많은 거. 단 거에 익숙해져가지고 이제 덜 단 거가 맛이 없는 거예요. 단 거 정말 맛있잖아요. 근데 하나도 못 먹어요, 저는. 안 먹고 있어요. 근데 지금 또 이제 살짝 움직이니까 올라가요. 네, 내려갔다가, 근데 이제 오랜 시간을 내려가더라. 근데 이게 당뇨, 고혈압, 이것도 내 마음속에서 놓아버려야 되는 것도 무의식 안에 나도 모르게 점점 어릴 때는 괜찮았는데 이것도 이제 성인이 돼가면서 엄마 아빠의 노화된 모습을 보고 거기에서 제가 들어온 거죠. 어릴 때는 몰랐죠. 뭐 혈압이 있는지 당뇨가 뭔지도 모를 텐데. 그래서 그게 이제 계속 들어왔던 것들, 그걸 이제 놓아야 되는 거예요. 엄마랑 달라져야 되죠. 지나가다 엄마 깜짝 놀라면 안 되잖아요. 더 이제 바뀌어야죠. 몇 킬로 더 빠져야 돼요. 근데 완전히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몇 킬로 더 빠질 것 같아요. 이제. 영원히 이제 살찐 모습을 보지 못하도록 이게 습관이 돼줘야 되잖아요. 이분도 알레르기에서 벗어난 거예요. 애완동물 비듬, 덩굴, 온나무, 곰팡이, 꽃가루 등으로 인한 알레르기에서 벗어나고 살면서 겪은 이런저런 충격적인 경험 속에 숨어있는 선물을 볼 수 있게 된 덕에 해묵은 원망을 놓아버렸다. 해묵은 원망. 알레르기로 저한테 오면은 저는 안 먹히거든요. 그냥 한번 쳐다보고 말아버리거든요. 저희 남편이 알레르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뿔룩 튀어나오면, 왜 그러지? 하는데, 이제 그냥 빨개지면 아무 반응이 없고, 이제 반응을 보면서, 아, 그냥 반응을 하면 더 계속 그럴 것 같아서, 보고서 반응을 안 해요, 그냥. 네. 그래서, 이 해묵은 원망을 놓아버렸다. 선물을 볼 수 있게 된 덕에, 충격적인 경험 속에 숨어있는 선물을 볼 수 있게 된 덕이 해묵은 원망을 놓아버렸다. 해묵은 원망이 있다는 거죠. 직업적, 개인적 생활을 크게 제약하던 고질적인 두려움과 불안 장애를 극복했다. 고질적인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는 고질적인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요. 아주 근원의 두려움을, 그래서 그 불안 장애를 극복하셨대요. 이분은 2003년도에 만나셔가지고 호킨스 박사님을 책을 보면서. 그래서 나 자신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이런 신체적, 비신체적 수준의 획기적인 변화를 뚜렷이 알아볼 정도다. 신체적, 비신체적 수준의 획기적인 변화를 뚜렷이
알아볼 정도였다. 사람들이 물었다.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달라진 겁니까? 이제 이러한 질문을 받으면 따끈따끈한 이 책, 놓아버림을 읽어보라고 권할 참이다. 책에는 내가 호킨스 박사의 저자들을 읽으면서 경험한 내적 변화의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놓아버림은 더욱 자유로운 삶을 찾아 여행을 떠날 용의가 있는 사람들에게 일목요연한 지도가 되어줄 것이다. 더욱 자유로운 삶을 찾아 여행을 떠날 용의가 있는 사람들에게 놓아버린 책이 엄청난 도움이 된다는 거죠. 일목요연한 지도가 될 것이다. 그렇죠? 내비게이션이 될 것이다. 라면서 책에 나온 원리를 적용함으로써 삶이 더 나은 방향으로 달라지는 경험을 할 것이다. 이해하기 힘들거나 실천하기 어려운 내용은 없다. 돈이 들지도 않는다. 특별한 의복을 갖추어 입을 필요도 없고 신비한 나라로 여행을 떠날 필요도 없다. 그저 살아가며 강하게 애착하고 있는 것들을 기꺼이 놓아버리겠다는 의지만 발휘하면 된다. 호킨스 박사가 설명했듯 우리의 작은 부분은 친숙한 것에 집착한다. 이런 집착이 아무리 큰 고통과 비능률을 낳더라도 말이다. 기이한 일이지만 실제로 우리의 작은 자아는 잘 떨어지는 삶과 그런 삶이 만든 온갖 부정성을 즐긴다. 스스로를 하찮게 보거나 잘못되었다 여기고 자신과 타인을 재단하고 우쭐대고 늘 자기가 옳다며 이기려고 들고 지난 일로 슬퍼하고 다가올 일을 두려워하고 마음의 상처를 질질 끌며 확신을 바라고 사랑을 주기보다 받기를 원한다. 주기보다 받기를 원한다. 손쉽게 성공을 거머쥐고 원망에서 자유로워지고 눈앞에 펼쳐지는 모든 일에 감사하고 기발한 영감을 떠올리고 사랑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모두가 이기는 해결책을 찾아내고 행복을 만끽하고 창의성을 발휘하는 새로운 삶을 상상할 용의가 있는가? 우리가 원하는 상상할 용의가 있는가? 새로운 삶을 상상할 용기가 있는 거예요. 여기 원하는 게 다 있지 않아요? 몇 개 있나요? 손쉽게 성공을 거머쥐고 이거 하고 싶네. 손쉽게 성공을 거머쥐고 싶다. 그렇죠? 원망에서 자유로워지고 우리가 지금 이걸 이제 원하는 거예요. 원망에서 자유로워지고 눈앞에 펼쳐지는 모든 일에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보다는 또 있죠. 이제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거 가기 전에 어, 그러니까 부정을 즐기고 삶과 그런 삶을 만들고 온갖 부정을 즐기고 스스로를 하찮게 보거나 잘못되었다고 여기고 자신과 타인을 재단하고 우쭐대고 늘 자기가 옳다며 이기려 들고 지난 일로 슬퍼하고 다가올 일을 두려워하는 것 마음의 상처들을 질질 끄는 것 이거를 자꾸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이쪽으로 오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놓아버림을 해야 된다라는 확신도 바라고 사랑을 주기보다 받기를 원하고 사랑은 주는 거라고 했는데 자꾸 사랑은 주는 것이라고 그렇지 않아요? 사랑은 주는 거라고 그래요. 그런데 듣기는 듣고 말도 사랑은 주는 거야 그러는데 원하는 거는 사랑을 자꾸 받기를 원하는 거죠. 주기보다는 받기를 원하는. 그래서 킨스 박사는 행복으로 가는 길에 가장 큰 걸림돌을 행복을 얻을 수 없다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행복으로 가는 길에 가장 큰 걸림돌은
행복을 얻을 수 없다는 믿음. 행복을 얻을 수 없다는 믿음이라고 한다. 가장 큰 걸림돌은 행복은 도저히 얻을 수 없는 거야. 생길 수가 없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딘가에 함정이 숨어 있을 거야. 이 행복은 오는 게 아니라 어딘가에 숨어 있을 것이고, 이런 행운이 나에게 찾아올 리가 없어. 다른 사람에게라도, 다른 사람에게라면 몰라도 나에게 행복은 찾아올 수 없다라고 하는. 전에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사람은 안 바뀐다. 그 얘기를 누가 했대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러는 거야. 그 사람이 그렇게 했다. 그래서 본인이 안 바뀌려고 하는가 보다. 그러면서 사람은 안 바뀐다. 근데 요즘에 그분을 보는 거죠. 안 바뀌고 싶어 하는 그분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사람은 안 바뀐다라는 거를 누가 떠들어도 가져오지 않으면 내게 안 되잖아요. 가지고 오는 거예요. 본인이 지금 안 바뀌려고 하는 분이 있어요. 보면서, 아, 이게 진짜 내가 갖고 있는 게 내 거구나. 여기 있는 게 그대로 돼 있는 거예요. 자신과 타인을 재단하려고 하고, 우쭐대고, 자기가 옳다고 이기려고 하고, 지날 일로 슬퍼하고, 이런 다가올 일을 두고 두려워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내가 하고 있는 거.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걸 놓아버림을 통해서 놓아야 일이 더 잘 되잖아요. 또 놓는 거예요. 계속 또 놓아야죠, 뭐. 또 놓고, 또 놓고, 또 놓으면서 어떤 게 더 좋은 거지? 또 한번 생각을 에고가 해요. 그냥 놓으면 되는데. 그런 생각을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행복 자체이자 끝없는 환희, 깰 수 없는 평화인 호킨스 박사 같은 스승의 존재를 직접 보고 경험하는 것은 크나큰 선물이다. 그렇죠? 근데 이제 직접 경험하고 직접 볼 수 있는 스승이 아니시죠? 네, 호키스 박사님께서는 2012년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데이비스 호킨스 박사는 항복 기제의 힘을 모두 직접 체험했고 항복 기제를 직접 체험했고 그 내용을 책으로 남겼다. 책을 읽는 동안 우리는 자유로운 존재와 함께 있을 것이며 이 경험이 기폭제가 되고 희망을 주어 각자의 내적 여행을 시작하게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의 작은 자아가 아무리 냉소를 퍼붓더라도 큰 자아는 계속 손짓하며 우리를 부를 것이다. 처음에는 이런 부름이 크나큰 큰 나를 깨우친 호킨스 박사나 다른 스승, 안내자, 현자 등의 진보한 의식에서 나오는 것처럼 느껴질지도 모른다. 그러나 진실과 치유, 확장을 직접 경험하다 보면 이 부름이 우리 내면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호킨스 박사는 이렇게 말했다. 스승의 자아와 제자의 자아는 하나이며 동일하다. 스승의 자아와 제자의 자아가 하나이며 동일하다. 어제도 계속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1차원에서 5차원. 결국은 하나다. 그 얘기를 계속 해주시는 거예요. 참, 어찌나 예전에는 정말 그냥 줄이가 틀린다고 그래야 되나요? 그랬었는데 재밌더라고요. 재밌는데 결국은 하나다. 그죠? 무한대의 점에서 무한대잖아. 점이 무한대니까 모든 것들이 경험하면 확장되고 경험하면 확장되고 근데 이제 우리는 차원을 낮게 본다는 거죠. 경험하면 차원이 올라가고 있구나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계속 듣고 공부하다 보니까 나아지긴 하는데 이제 계속 놓고 선생님 같이 탁 놓고 탁 놓아야 되는 그런 걸 또 경험을 해야죠. 그래서 어, 이 스승과 제자가 하나라는 거. 놓으면서 내가 놓지 않으면 하나인데 하나가 아닌 거야. 나만. 그런 것 같아. 하나인데 나만 하나가 아니야. 하나로 되어 있어. 사실은. 그렇잖아요. 하나로 되어 있는데 에너지는 하나잖아요. 이게 통으로 이게 완전히
뭐가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에너지는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스승과 하나인데, 그거를 우리는 자꾸 내 생각으로 분리된 것을 이제 생각하고 느낀다는 거죠. 분리된 것을. 그래서 하나다라는 거를 경험을 해야죠. 스승의 자아와 제자의 자아는 하나이며 동일하다. 그래서 이 책에 적힌 진실은 호킨스 박사에게서 나온 것이다. 나는 진지한 마음으로 이 길을 탐구해 왔기에 깊이가 얄팍한 영적 저술이 얼마나 많은지 잘 알고 있었다. 얄팍한 게 되게 많죠. 얄팍한 게. 그래서 그러므로 호킨스 박사가 쓴 이 책을 믿어도 좋을지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했다. 무엇보다 저자가 하는 이야기가 과연 진정한 내적 각성에서 나온 것인지가 중요했다. 검증 결과 답은 그렇다였다. 나는 여러 책에 걸쳐 여러 해에 책이래요. 여러 해에 걸쳐 호킨스 박사를 찾아가 대화를 나누었고 겠다. 그쵸? 와, 이분은 여러 해에 걸쳐서 호킨스 박사를 찾아가 대화를 나누고 그를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그가 앞선 인물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호킨스 박사는 책을 통해 다음과 같은 의식과 법칙을 일러준다. 에너지 차원에서 보면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으며 사랑 같은 모든 그렇죠? 높은 진동은 두려움 같은 낮은 진동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높은 진동은 낮은 진동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나는 호킨스 박사와 함께 때마다 이 법칙이 진실하다는 것을 느꼈다. 그의 에너지장은 사랑의 치유력과 깊은 평화를 전달한다. 에너지 장 자체가 사랑의 치유력이 있었기 때문에 뉴욕에 그렇게 사람이 많았던 거예요. 그렇죠? 호킨스 박사도 책에서 설명하고 있듯이 이러한 고양된 상태는 우리 모두 어느 때나 경험할 수 있다. 당신의 삶의 어느 지점에 있든 이 책은 다음 단계로 가는 길을 환하게 밝혀줄 것이다. 호킨스 박사가 설명하는 행복 기제는 내적 여행의 모든 과정에 적용할 수 있다. 내적인 여행의 모든 과정에 적용할 수 있다. 어린 시절부터 쌓아온 원망을 놓아버리는 것에서 어린 시절에 쌓아놓은 원망이 있어요. 다 어찌나 그렇게 원망을 가지고 사는지 다들 원망을 갖고 사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원망을 갖고 살고 원망이 있더라고요. 원망이 있어요. 원망을 놓아버리는 거. 원망을 놓아버리는 것에서 시작해서 결국에는 에고 자체를 포기하고 항복할 수 있다. 에고 자체, 마음을 포기하고 마음을 항복하는 거. 그죠? 네. 성공에 관심이 있는 직업인과 정서적 문제를 치료하기 위해 상담을 받고 있는 사람, 병을 진단받는 환자, 깨달음을 추구하는 영적 탐구자, 모두 이 책을 통해 도움받을 수 있다. 호킨스 박사는 우리 모두가 인간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으므로 이 점을 진정 이 점을 인정한 후 어떤 재단도 하지 말고 부정적인 감정을 들여다보는 과정을 반드시 거치라고 조언한다. 어떻게 해요?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으므로 우리 모든 인간들은 그래서 그래 인간들이 모두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인정을 하고 인정을 해야 내가 어떤 재단하지도 않고 이 부정적인 감정을 들여다보는 과정을 갖게 된다. 부정적일 수 있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 나는 아니야, 아니야, 그러면 찾을 기회가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목표가 있어요. 이러한 비이원성, 보이지 않는 에너지, 이원성이 아닌 비이원성에 대한 깨달음을 최대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하지만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낫거나 못하다고 여기길 바라는
작은 자아의 고집스러운 이중성은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 낫거나 못하다고 여기길 바라는 작은 자아의 고집스러운 이중성이 있다는 거죠. 고집스러운 이중성. 그래서 고집스러운 이중성에 대해서 어떻게 다스려야 될까? 호킨스 박사가 앞서 펴낸 저서 10권에서 보여준 비이원성의 깨달음 상태는 신선하고 명확하다. 호킨스 박사는 강연을 시작할 때마다 이런 농담을 던졌다. 우리는 끝에서 시작합니다. 박사는 강연과 책을 통해 인간 지폐의 정점인 의식의 최고 상태를 낱낱이 밝혀 보여주었다. 낱낱이. 호키스 박사님 책 안에서 이런 것들, 호키스 박사님 책 안에서 놓아버리는 거예요. 딴 거는 없어요. 놓아버리는 것을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고 있다라는 걸 알았을 때 알면 해결될 수가 있다. 알면 해결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어요. 제가 어제도 이제 근원적인 건 다 알았는데 여기 이제 에고가 놓기 싫어하는 게 있는 거를 또 보는 거예요. 근데 또 그 이면에 또 이제 그게 있어요. 제가 전에도 한 번씩 말씀을 드렸었는데 알기는 알았는데 딱 놓질 않았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뭔가 내면에서 지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기 싫어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기 싫어하는 마음이 막 올라오는 대상이 있거든요. 지기 싫어하는 게 아직 대상이 있어요. 그 대상이 있는데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 있어요. 두 명이 두 명이 있는데 제가 어제 이제 막 차를 타고 오면서 이제 이렇게 들으면서 수업을 들으면서 선생님 수업을 들으면서 왜냐하면 그 보니까 우리 서강금 원장님도 들어와 계셔. 어이, 서강금 원장님, 어이, 대박이네. 또 오늘도 또 들어오셨어. 조금 늦었어도, 그쵸? 어이, 대박입니다. 원장님. 30분 다 됐네. 이제 끝내야 되겠다, 그쵸? 어릴 때 어떻게 세팅됐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거예요, 삶에. 근데 제가 어제 이렇게 보다가, 자꾸 그림자 얘기, 숨어있는 그림자 얘기하시고 막 하시는 내려보니까 제가 어릴 때 10살 때까지는 조금 잘 살았거든요. 10살 이후부터 이제 좀 집안이 이제 되게 가난하게 이제, 네. 어릴 때 6살 때 제가 7살 때 학교를 갔어요. 한 살 일찍. 근데 이제 6살 때 유치원을 갔어요. 어린이집 가고 유치원을 갔고 그다음에 7살 때 학교를 갔는데 6살 때 제가 그걸 안 놓고 있더라고요. 그 왜 안 갔지 하니까 응징하고 싶어서 안 갔어요. 어릴 때 이제 제가 일찍 학교를 보내거나 그러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몰라, 더 IQ가 높아서 더 천재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다음에는 제 나이에 보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이렇게 어릴 때, 그때도 술을 드셨어, 아빠가. 어릴 때부터 술을 드셨어요. 왜 좀 기가 죽고 그랬겠죠? 그러니까 착한 척 하는 스타일이죠? 막 대놓고 이렇게 막 드러내는 것보다 말하고 싶은데 못하는 거지, 말을 할 말이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좀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말을 못하는 거죠. 할 말을 못하고 있을 때인데, 유치원을 다닐 때였어요. 유치원을 다닐 때, 지금은 별의별 장난감이랑 엄청나게 많잖아요. 의자를 밀어도. 별의별 장난감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예전에는 머리카락 있는 장난감을, 인형이 머리카락 있는 거 있잖아요. 만지기가 하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플라스틱으로 그냥 이렇게 모형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건데, 저걸 그렇게 만져보고 싶은 거예요, 유치원에. 근데 힘센 애들이 뭔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걸 그렇게 갖고 싶어가지고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아니, 얼마나 갖고 싶었으면 6살짜리가 일찍 간 거예요. 유치원을. 일찍 갔어요. 그날 딱 보니까 아무도 없이 일찍 가서 제가 처음 딱 들어서가지고 딱 갔는데, 가자마자 또 한 친구 하나 왔었고, 근데 가자마자 그 머리카락이 있는 그 인형을 제가 딱 차지를 한 거예요.
이 인형을 갖고 놀고 싶어가지고 딱 놀았는데, 딱 그런 스타일 있죠. 이라이자 아세요? 캔디. 괴로워도 슬퍼도 그 왜 캔디에 보면 캔디가 착한 역할로 나오고 이라이자가 있거든요. 33분이 나온 이라이자가 있어요. 이라이자는 못됐고 완전히 그냥 막 아주 뺏어가고 완전 막 질투도 많고 막 하는 막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이라이자가,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엄청 캔디 책 있잖아요. 만화책이 얼마나 많이 있잖아요. 막 빌려다 읽고 막 그랬었는데, 그 거기 보면은 이제 딱 그렇게 생긴 이미지가, 그 친구의 얼굴이, 저는 머리가 그냥 이렇게 좀 짧았고 그 친구는 머리가 조금 이렇게 길었어요. 길었는데 그 친구가 좀 나이가 저보다 한 살이 많았겠죠. 7살이겠죠. 제가 일찍 가가지고 갖고 놀고 있는데 얘가 있잖아요. 딱 오자마자 뒤에 와서 딱 오자마자 그냥 뺏어간 거예요. 들고 그냥 딱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저 어제 그 생각이 나는 거, 어제 수업을 듣는데 그 생각이 딱 나면서, 아, 이게 그때 빡 뺏겼을 때, 일찍 갔는데 뺏겼을 때 그 화가 엄청 나 있는 거예요, 얘가. 근데 그게 뺏겨서 이제 얘한테 응징하고 싶은데 응징하지 못했던 거, 엄마한테 말도 못했던 거, 막 그랬던 게 막 속에서 막 화가 엄청 나 있는 애가 있는 거예요. 야, 이게 지금 벌써 53년 동안 그 화를, 올해 59이잖아요. 6살 빼면 53년, 53년을 그래가지고 얘한테 뺏겼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사람한테 뺏기기 싫은 게 있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그러니까 강하게 생긴 그런 이라이자 같이 생긴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이라이자 같이 생긴 그 이미지, 그러니까 머리카락 길고 짧은 게 아니라 그 이미지, 강력한 그 이미지가 있거든요. 다 뺏어갈 것 같은 그런 이미지가 있는 거야. 아, 이걸 내가 놓지를 않았구나. 그렇게 생긴 사람한테는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뺏길까 봐. 뺏길 것도 없다. 뭐 막 얘기를 하시는데도, 어릴 때 그 상처가 났던 사건을 놓지 못하니까 계속 연결이 되는 거를 엄청 또 계속 놓으면서도 예전에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찍 가는 것도 싫어하고, 가도 뭐 내가 득이 없으니까, 그래서 계속 지각하는 거, 그것도 연결이 되어 있고, 또 이제 그것도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여러 가지로 다 이렇게 어릴 때 상처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그걸 어릴 때 걸 놓으면 위에서 어떤 사건들이 사라진다는 거를 어제 또 한번, 야, 이거 내가 안 놓았구나. 제가 한 두 사람한테 좀 민감하게 속에서 올라오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요거네. 어제 정확하게 또 이제 알았어요. 그래서 놓아야죠. 놓고 편안하게 모두가 하나고, 스승의 자와 제자야 하나다. 선생님과 우리도 하나로서의 어떤 선생님의 의식을 같이 따라가는 그런 편안한 평화를, 자유로움을 또 이제 경험하는 또 우리가 돼야 되겠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6시에도 또 만나 뵙겠습니다. 6시에 만나고요. 쉬는 날이 없어요. 명절날 아침에도 할 거예요. 네, 계속 합니다. 뭐 못할 일이 없잖아요. 그죠? 차에서도 흔들거리면서도 하고 다 하는데, 시차 적응만 안 돼서 시차가 안 맞는 거 빼고는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지 못할 때까지 그냥 어쨌든 계속 나갈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의식이 더 좋아지면은 또 의식혁명이나 다른 책도 또 읽으면 또 되게 도움 많이 될 것 같고, 그렇죠? 차차 제가 할 수 있을 때 해야 되겠죠. 그게 경험을 하면서 이렇게 이해가 되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6시에 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명절 음식 장 다 보셨나요? 네, 장 잘 보시고, 네, 명절 음식 잘 재밌게, 네, 즐기면서 잘, 아시죠? 양념, 사랑을 팍팍 넣는 거, 그래야 맛있는 거. 네, 양념, 제일 맛있는 양념, 사랑을 딱 완전 그냥 갖다 갖다 구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맛있게 하시고요. 네, 내일 6시에도 뵙겠습니다. 네.